개노 호강남입니다. 유클라우드 비즈 사이트에요. 여기 연결해서 인스턴스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APM 설치하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까지 한번 설치해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cloudbiz.com 요 사이트에 가시면요,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여기에 회원가입 있죠. 그 위에다 하시면 되고, 최근에 요 프리팩 신청하게 하면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안 됐습니다. 이 프리팩 이용하면 1년 동안 1년 동안 요 서버 DB 스토리지 뭐 5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0.5코어에 512MB에 20기가, 요거를 CentOS 우분투 페드로 대비한 요 이미지 중에서 하나의 버추얼 머신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해서 1년 동안 클라우드 테스트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완료하고요. 클라우드 콘솔 들어가면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로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시면 서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기본 이미지가 있는데요. 5.4 CentOS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하고 여러가지 VM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5.4 64비트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요금제로 할게요. 시간요금제는 65원인데요. 1시간에 여기에서 65원을 24시간 동안 30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에서 이렇게 빼면 16,800원인데요. 요거를 저렴하게 하려면 원료금제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요금제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루 이틀 테스트할 때는 시간요금제가 괜찮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서버명은 OK 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중복 체크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복 체크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따구로 할래. OK 앱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청해서 갑니다. 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OK 앱이 아니라 앱이라고 했고요. 근데 저도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히 만들어주기까지 하는데요. 커맨드에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클라우드 2012 10 해가지고요. 여기에 bit.ly 이렇게 해주면 관련된 커맨드를 쭉 놓았습니다. 여기 놨고요. 여기는 제가 락킹을 해 놨고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락킹을 해놓으니까 복사가 저니까 복사가 되는군요. 여기 로그인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해놓으니까 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트를 하나 복사하고요. 복사한 시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클라우드 서버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정지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요거 클라우드 서버 메뉴로 들어가면 시작 중이 나오고요. 시작하시는 스님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루트에서 20기가 주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80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80기가는 스토리지 세팅에서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것만 쓰다가 이거 있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여기에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유튜브에 허광남이라고 제 채널로 보시면 여기에 재생 목록 중에서요. 재생 목록 중에서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게 있는데요. 유클라우드 비즈에 여기에 회원 가입하고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통계 설치하고 그 다음에 APM 설치하는 거 요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서버명 선택하고요. 포워딩 설정에 들어가시면 IP가 하나 주어집니다. 이 IP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고요. 포트 포워딩에 들어가시면 22번 포트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22번 포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가 됐죠. 여기에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선택한 서버 인스턴스 하고요.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밖에서 접속하는 IP고요. 이건 클라우드 내부에서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로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아직 시작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콘솔 뷰 들어가려고 했는데 클라우드 서버 생성이 됐고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비밀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콘솔 뷰에 들어가시면 퓨티를 소개하죠. 퓨티를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퓨티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퓨티 실행하게 되고 아까 비밀번호는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포트 포워딩에서 갔었던 여기 IP 있죠? 이 IP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PT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놓고요. 세이브 해가지고 여기 세팅을 해줬죠. 키를 받아오게 됩니다. 계정은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얘도 UX를 좋아하는 건가요? UX2M 해가지고 UX2MJUWUH 여기는 안 보입니다. 여기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PASSWD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OKPASS 그냥 교육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OKPASS 이렇게 바꾼 겁니다. 설정을 하다 보면 복잡한 게 많아지니까요. 저는 퓨티 대신 이클립스라는 도구를 쓸 겁니다. 이클립스라는 도구는 eclipse.org 사이트에서요. eclipse.org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을 쓸 겁니다. 윈도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거라서요. 요거라서 여기에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 받아서 제가 압축을 풀어주면 되고요. 압축은 여기에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와 이클립스 이렇게 풀어놨고요. 쭉 가고 있죠. 이클립스를 여기 했고요.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를 바꿔볼게요. 워크스페이스를 하더해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워크스페이스 바꾸면 세팅이 다 초기화 되거든요.
워크스페이스 세팅을 초기화시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할 게 여기 퀵 액세스 또는 컨트롤 3을 누르면 퀵 액세스에 포커스가 가고요. 여기에 리모트라고 입력을 해주면 리모트 시스템 익스플로러라는 퍼스펙티브가 생깁니다. 예. 또는 여기에서 요 리모트 시스템 익스플로러 요걸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SH 이렇게 해주면 SSH only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P를 선택해 복사해서 이 로컬 호스트 요거를 지우고요. 이렇게 IP 붙여줍니다. 피니시에서 들어가고요. SSH 터미널 쪽에 가서 론치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유저 아이디를 물어봅니다. 유저 아이디는 루트로 해주시고요. OKPASS 이렇게 바꾼 패스워드를 집어넣죠. 패스워드 정해 놓고 OK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A 터미널로 여기 포커스 정하고요. 요걸 탭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커집니다. 여기에서 CAT ETC에 ISS UE 입력을 해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 버전 나오고요. uname -a 해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버전이 나옵니다. X86의 64비트가 되죠. 염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패키지를 사용할 때 요 염 그 다음에 Y라고 해서 옵션 그냥 주고요. 업데이트 해주면 요 염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 업데이트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요 시간이 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서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니까요. 업데이트 하는 것들이 파일 리스트 DB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파일 리스트가 또 베이스 파일, 엑스트라 파일, 업데이트 파일 이렇게 가져오죠. 차근차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현재 새로 생성한 버추얼 머신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총 230메가 가져오고 282개가 설치가 되는군요. 많죠? 지금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이쪽에 가시면요. 시트 한 장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OK패스로 퓨트에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로 가가지고 RSA에서 지금 접속해서 이 Y 업데이트 이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이제 그룹 인스톨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하고 웹서버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룹 인스톨해서 여기에 꽤 걸리죠. FTP 버전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하고 이렇게 나오죠. 유닉스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오른 버튼 눌러서 리눅스나 유닉스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론치 터미널 해서 하나 더 띄워가지고 작업을 동시에 여러 개의 커맨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염은 의존성이 요거하고 작업 간의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 동시에 하지는 않고요. 하나만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쫙쫙쫙 해서 금방 쫙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절반 조금 더 했군요.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따따따 슬라이드 쉐어.net에 캐누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제가 클라우드 관련해서 발표했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모바일 웹 개발이 있는데요. 여기 클라우드 소개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센토스, 센토스인데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센토스입니다. 사이트고요. 레드햇 계열이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이트도 가집니다. 리눅스 구분하는 거 아까 요 명령을 같이 봤었죠. 그리고 커널 버전은 uname-a 해가지고 커널 버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비밀번호 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wget이라는 명령은 은근히 많이 쓰게 될 거고요. 폴더 목록은 dir은 기억하시나요? 네, dir 말고 ls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mv는 파일명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rpm으로 레드햇 계열의 패키지 매니저일까요? 네, rpm으로 파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 앞글자 한 3글자 정도 쓰고 탭키를 치면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서버 용량을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h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JDK는 java.sun.com에 가시면 JDK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클라우드 쪽에 올려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RPM에서 IVH인데요. 그냥 I 옵션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사용자 만들고 HB라는 사용자 만들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HB를 놓고요. 그 다음에 HB 유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Who am I? 내가 누구지? 이렇게 치면 지금 현재 접속 중인 아이디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PWD 하면 현재 위치, 현재 경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톰캣 까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아파치를 아파치 웹서버 같고요. 그 다음에 MySQL하고 PHP 연결 그리고 거기에서 워드프레스 돌리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mkdir 로컬하고 그다음에 그 로컬에서 톰캣을 띄우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푸는 것은 타르 XVFZ가 G집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톰캣 압축 풀려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빈 디렉토리로 가서 startup.sh죠. startup.sh 그걸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8080을 열어주면 그 서버에 이렇게 지정된 IP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에 가서 로그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게스 여기 접속해 가지고 숫자 맞추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요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웹 아카이브라고 자바 JSP 쪽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아카이브, 타르, FTP, SFTP, Git이나 SVN 통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RSA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de.js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 패스, 서버 사이드 Node.js도 패스, 그 다음에 서버 구성하는 거 나오게 되고요. Node.js를 위해서 깔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윈도우하고 맥은 5분이면 설치가 다 끝나는데 리눅스는 한 40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Node.js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센토스 5.4에서는 0.6 버전까지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파이썬 디펜던시 때문에 그러는데요. 센토에서 5.4에서 0.8 버전의 노드.js를 설치하려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냥 센토에서 6점대로 VM 만드시고 거기서 0.8 이렇게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가능은 합니다만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채팅 서비스 관련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채팅 있는데 이건 없어졌어요. 예, 요새 관심 밖에 서비스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레거시 호스팅하고 그 클라우드와 요 차이점이 여기 나오는데요. 가상화는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든 게 버추얼 머신 이렇게 PC에서 버추얼 머신 하듯이 서버에서 버추얼 머신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를 가상 머신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282에서 이 정도 나왔죠. 예, 가상 머신을 하게 되면 램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VM의 그 성능을 사양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호스팅하고 비교하면 레거시 호스팅에서 루트 권한을 갖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려고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한 시간만큼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시간이 돈이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는 사업이 쫄딱 망해도 서버가 재고로 남지 않아요. 그냥 삭제하면 돼요. 그냥 삭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작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종료도 쉽고요. 클라우드 서버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안 돼요. 나중에 폭탄 요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건 정지시키거나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뒤에는 한 30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하는 건데요. 아마존하고 유클라우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클라우드는 가입하고 그냥 바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유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청약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그 청약이라는 단계 통해야지 설치를 할 수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인 IP 한 개는 기본적으로 주고요. IP를 추가하게 되면 월 5,000원씩 더 내시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서버 인스턴스 접속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근데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서비스 가입하는 게 나오고요. 옛날 클라우드 유클라우드 모습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예전엔 요거를 작업할 때가 언제죠? 이거 작업할 때 당시에는 요렇게 서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서비스가 많아졌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메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상품 청약 하고요. 예전에는 서버 인스턴스 종류가 굉장히 작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앱 신청하고 시간당 뭐 65원. 지금 벌써 65원 나왔죠, 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 서버 생성하고 비밀번호 나오고요. 그리고 접속하는 포트 이렇게 포트 포워딩에서 아까 22번 정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포트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라는 걸 이용해서요.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IP로 그 다음에 하나의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적절하게 부하를 분산시켜서 해당 서버에다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무료이기 때문에 그 리미트 제한이 있거든요. 그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뭐 클라우드 쪽에 연결해서 로드 밸런서 상품을 조금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정도로 트래픽이 많다 그러면 뭐 대박 서비스인 거죠. 그런 서비스는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상 벌어야죠. 그래야지 예, 운영이 되겠죠. 로드 밸런서 꿈의 기능입니다. 예, 구현해서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만큼 서비스 트래픽을 높이는 게 문제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늘어날 때 굉장히 강점을 갖습니다. 예, 클라우드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현황 대시보드에서 나오고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이 당시엔 매뉴얼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PDF로 되어 있고 아마존하고 지금 이 서비스의 차이점은 모든 문서가 다 한글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 이시트에서 한글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여기서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개념 키우고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하시면 아직 유클라우드 서버 팜이 한국에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존 거를 이용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네이버 접속하니까 굉장히 느렸던 기억이 2006년인가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외국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괜찮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제가 올렸던 거랑 조윤정 님이 올린 거 이런 거가 있네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277, 282 속도가 초당 요 정도 나오는데 조금 그 빠른 미러링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요거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예, 내 정보 관리에 가시면 예, 상품 이용 내역이 있고요. 상품 이용 내역에 보시면 예, 이것도 느리네요. 그래서 납부요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요금 조회하면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이 나오고요. 저는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썼는데 예, 이런 것이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F2 같은 경우 9,360원 나오게 됐는데요. 시간제 요금을 하게 되면 더 비쌀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 일주일 그 정도 올려놓은 거죠. 네, 컨트롤 시프트 J에서 9,360원 나누기 65 해주면 14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0화 단위가 24로 이렇게 해주면 6일 동안 틀어놓은 게 저 금액이 나온 겁니다. 네, 280이 거의 다 됐고요. 터미널 들어가서 이제 세팅이 예, 초당 257 안습니다. 요거 한 4배만 발랐어도 좋았을 텐데요. 러닝 트랜잭션 테스트 그 다음에 피니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OK가 나오면 됩니다. 예, 파일 시스템 겁나죠? 예, 558개를 업데이트를 쭉 해주죠. 예. 이제 체크 트랜잭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데요. 예, 속도가 붙습니다. 예, 속도가 붙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껐다 키는 게 낫겠죠. 예, 다음 섹션에서 그걸 완료를 할까요? 비디오 편집으로 완료를 할까요? 예, 일단 넘기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